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상상력으로 꿈의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꿈은 50대 자영업자 여성의 꿈입니다.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커다란 대회장이다. A 생협의 전국 활동가들이 모여서 회합 중인데 일행들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나는 혼자서 밥을 깨작깨작 먹고 있다. 맛이 없다. 재미도 없어서 그냥 나와 집으로 걸어간다. 길을 잘못 들었는지 B 산성처럼 여겨지는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고 있다. 마치 태국에 온 듯 올라가는 길 중간중간마다 독특한 향로가 놓여 있고 향이 피워져 있다. 향로는 코발트 블루와 짙은 다홍색, 녹색 등의 색상이 섞여 있으며 아주 납작한 형태로 어떤 동물의 형상이다. 어떤 동물인지는 모르겠다. 나는 모기를 쫓으려고 피어났나 이상하다고 여긴다. 중간 즈음의 언덕배기에 외국인 노동자로 보이는 2명의 남자가 있다. 나는 거칠고 투박한 그들의 행색이 다소 낯설고 무섭다. 그들을 지나쳐 계속 올라간다. 걸음을 멈춰 돌아보니 내가 온 이곳이 어디인지 모르겠다. 나는 다시 내려간다. 외국인 노동자 2명 중 1명이 나에게 내 손에 들려있는 쪽지를 달라고 한다. 내 손에 쪽지가 있었는지 나는 정확히 몰랐던 듯하다. 내가 내려다보니 쪽지에는 주소가 적혀 있다. 그 쪽지를 남자에게 건넨다. 그 남자의 외모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그가 다시 길을 알려준다. 몹시도 친절하고 친근하게 느껴진다. 나는 순간 다시 언덕 너머로 펼쳐진 도시를 보며 H한테 태우러 오라 할까 싶어서 눈에 띄는 큰 간판을 찾다가 딱히 눈에 들어오는 간판이 없어 그냥 걸어가기로 한다. 나는 그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한다. 나는 그 언덕을 내려온다. 꿈꾸리는 태국 여행 경험이 있으며 별로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하고 A 생협은 예전에 근무하던 직장이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저희의 상상에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어떻게 읽었어요? 제 꿈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나왔던 적이 있는데 여자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는 경험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경험과 비슷한 점이 많겠다.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양상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여자라서 무시당하는 것도 있고 뭐 불공평한 경험도 하고 사회생활 하는 것 자체가 녹록지 않음을 근데 그 처지가 외국인 노동자랑 되게 비슷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언덕을 올라가는데 그 납작한 동물의 형상의 향로가 있었잖아요. 근데 납작하다고 하니까 저는 거북이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지금 사회생활 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막 멘탈이 무너질 것 같고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내가 겪는 이 힘겨움이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러니까 시간을 되게 잘게 쪼개서 내가 한순간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 그래도 내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좀 안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꿈꾸던 편안한 생활과 안정된 삶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지만 계속 걷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면 그게 저한테 아는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좀 그런 게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도 결국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어떤 부당함과 힘겨움을 겪으면서도 자기 나름의 이제 살아가는 방식을 찾을 텐데 나한테 어떤 길을 알려준다는 게 근데 그 방향이 뭘까? 거북이 그리고 다시 저 언덕 저 너머의 도시로 돌아갔을 때 내가 맞닥뜨리는 또 어떤 현실? 그 현실에서의 나의 태도 이런 걸 이 사람이 나한테 좀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보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이미지를 통해 꿈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에 다가가 보고자 하는데요. 외국인 노동자가 등장한 것에 대해 그 의미를 풀어내자면 쪽지에 적힌 주소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쪽지에 적힌 주소는 나의 목적지 정보인 것 같습니다. 만일 이 상황이 꿈이 아니라면 우리의 핸드폰으로 가뿐하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꿈이 핸드폰이 아닌 쪽지를 부각시켰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또 꿈은 어쩌면 그와 같은 방식으로 꿈 이미지에 다가가기 위해선 상징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더불어
우리로 하여금 상상력의 사용을 독려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꿈으로 돌아오면 나는 주소가 적힌 쪽지를 들고서 그 사실마저 잊은 채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는 것 같습니다. 이는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는 뜻이고 길을 모르는 이상 어느 쪽이 맞는 길인지 다른 이에게 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꿈에 표현된 상황은 어쩐지 아이러니하게 느껴지죠.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대해 길 정보를 주는 이는 외국인 노동자이기 때문이죠.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땅과 우리 언어에 대해 나보다 훤히 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통을 이끄는 주체가 뒤바뀐 것 같은 이 이미지에서 나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외국인 노동자라 함은 타국에서 직업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다른 문화에 적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목적한 바가 있어서 지금의 나라에 왔다면 이유 불문하고 적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응의 핵심은 언어에 있습니다. 그 나라 언어에 익숙한 만큼 유리한 직업 활동이 보장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죠. 내 꿈에 등장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타국 땅에서 적응하는 데 성공한 이들 같습니다. 언어에 유창한 것은 물론 지리에도 통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길을 훤히 알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풀면 자신의 자리를 안다는 뜻이 될 겁니다.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래서 어느 쪽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끝없이 고민하는 삶이었다는 뜻이죠. 이들은 단순히 외국인이 아닙니다.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우리가 드리는 노력의 몇 갑절을 들여도 상황은 여의치 않을 때가 부지기수일 것이고 서러운 심정에 빠지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타국 땅에서 적응해 살아가자면 그 시작은 언어 습득에 있습니다. 언어 습득에 있어서 원칙은 하나입니다. 끊임없이 소통을 시작하는 것, 성실하게 듣고 말하기 연습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에 있습니다. 서툼과 미숙함에 대해 움츠러들거나 창피해하지 않고 소통을 시도해 나가는 것만이 새로운 언어 숙달을 가능하게 합니다. 나는 산성을 오르고 있어요. 산성은 대개 길게 이어진 견고한 돌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언어와 관련해서도 언어 장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설명을 듣고 나는 바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소통과 적응 능력은 대단한 경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타국의 언어로 그 나라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줄 정도에 있으니 말이죠. 내게 먼저 다가오는 그들에게서 어떤 여유마저 느껴집니다. 그들은 언어 장벽을 넘어섰고 소통에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가? 쪽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여러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쪽지에 적힌 주소는 내가 새롭게 걸어가야 할 나의 새로운 여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길에서 헤매고 있으니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것 같습니다. 꿈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기존의 익숙한 세상을 떠나온 나는 현재의 소통의 주체로 있지 못합니다. 심란하기만 하죠. 꿈의 전반부로 가보면 예전 직장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회합 중이지만 별다른 흥미는 없어 보입니다. 일행도 사라졌고요. 그곳에서 자리를 뜬다는 것은 기존의 내 자리와 소통 방식에서 떠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나는 홀로 걸어가는 중이고 무척 외롭습니다. 새로운 여정에 적합한 소통 방식을 모르는 데다 이고가 즐겨 써오던 방식이 끼어들어 괴로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니까요. 산성이 지어지는 목적 중 하나는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한편 유리한 입장에서 전투에 임하기 위함이죠. 뭐냐면 자기 민족, 자기 편 이외에는 성내에 들이지 않겠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에서는 산성과 외국인 노동자를 결합시켰습니다. 의도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산성이 외국인 노동자를 품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 같아요.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적응을 위한 치열한 노력의 결실인 것입니다. 산성을 오르고 있는 나는 정작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벽에 부딪힌 이는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이 난국을 헤쳐나가자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본받아 내가 새롭게 습득하고 터득해야 할 내면 언어는 무엇인가? 그 언어는 내 안에 누구와 소통하기 위함인가? 내 안에 어떤 영역으로 가야 한다는 뜻일까? 등의 질문이 되겠죠. 분명한 것은 이고와 그 영역 사이에 언어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꿈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앞세워 나의 자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나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는 처음엔 무시하고 지나쳐 갔으나 다시 내려옵니다. 다시 내려오자 그들이 먼저 손길을 내밀어요. 내 손에 들린 쪽지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나조차 잊고 있었던 작은 쪽지를 그들은 알아봤어요. 이것은 자각을 위한 포인트라 할 수 있죠.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살아본 이들만이 다른 이의 절실함에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절실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기존의 자리를 떠나왔고 이미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선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그곳에서 언어 장벽, 소통 장벽에 부딪힌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언어 장벽을 넘어서려면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끊임없이 소통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언어 습득에는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언어 습득은 내 쪽에서 적극성을 발휘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해결책도 없다는 뜻입니다.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성취되는 것이 언어 습득인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내게 알려주는 팁은 그런 것이에요. 언제나 문제는 지속성에 있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법, 그 노력이 힘겹다면 자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즉슨 이고가 익숙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이 꿈의 후반부에서 다시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것은 무의식적 반영입니다. 선택과 결정은 나의 몫으로 남아있죠. 그럼에도 언어 장벽을 넘어서려는 치열한 과정에서는 바보 같고 서툰 모습이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이 시간을 참아내야 하는 것이죠. 원어민으로 태어나지 않은 이상 새로운 언어 습득에 있어서 관건은 말 걸기에 있습니다. 아쉬운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거든요. 끊임없이 다가가 말을 걸고 사귀고 교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자신의 나라를 떠나옵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 성장하기 위해 새로운 여정에 나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영역에서 새로운 사귐을 시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다른 요소, 다른 측면과 소통을 시작해 깊은 사귐으로 이어지려면 언어 장벽의 극복이 시급한 것입니다. 꿈을 보면 그 모든 것은 시작되었지만 힘겨움과 복잡한 심경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 같습니다. 회합장을 떠나 새로운 여정을 걸어가는 초입부터 태국 향로가 눈에 띄었죠. 내게 태국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여행지였습니다. 게다가 향로에는 향이 피워져 있죠. 이로써 마음이 더욱 무겁고 심란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편한 지점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왜 향이 피워져 있을까? 내 안의 다른 영역, 내가 앞으로 한동안 시간을 보내야 할 주소지에서 제시하는 조건이자 새롭게 시작하는 이 여정의 최종 목적과 지향을 은유하는 것 같습니다. 초와 향은 자신을 태웁니다. 불교에서는 초를 태우듯 매일매일 자신 안의 욕심을 태우라 가르치고 향을 태우듯 자신을 희생하여 이웃의 죽어있는 영혼을 인도하라 가르칩니다. 이때 초와 향은 한 차원 이고라 하겠습니다. 자아의 지배적 삶의 방식과 태도를 태워 연기처럼 보내는 연습을 하는 그것이 내가 익혀야 할 새로운 언어가 되는 것이죠. 제 꿈에는 백인 남자인데 그 사람이 한국에 사는 외국인 노동자인 거예요. 육체 노동을 하고 허름해 보이기도 하고 그 사람도 한국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한국말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와, 이 사람은 진짜 한국에 오래 살았나 보다.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한테 투사되는 제 모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백인이 아시아 쪽
나라를 가면 그냥 자기가 백인인 것만으로 어떤 받는 대접이 있고 그냥 영어를 할 줄 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할 일이 많고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좀 사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모국어를 한다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고 쉬운 일인데 힘들이지 않고 어떤 걸 하면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돈도 벌 수 있고 힘도 얻을 수 있고 그런 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맞닥뜨린 현실은 그렇지 않고 한국말을 배워야 되고 하지 않았던 노동을 해야 되고 그 남자가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고 저도 그 남자가 그 한국에 와서 초기 했던 경험을 저도 이제 시작하는 것 같고 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꿈의 말미에 다시라는 말이 되게 반복된다. 이제 진짜 언어를 배우는 것도 그렇고 지난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되게 속 터지고 막 너무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 스포츠카 타고 한 방에 쫙 가듯이 뭔가 그런 변화, 그런 해결책 이런 게 너무 간절해지는데 근데 지금 내 현실은 내가 가야 될 길은 진짜 조금씩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변화시켜야 되고 그게 굉장히 힘들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버티는 식으로 기존에 제가 잘 쓰는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고 그렇거든요. 저는 실제 삶에서 소통에 대한 비중을 두지 않고 살았어서 아까 소통에 대한 얘기가 있을 때 소통이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좀 생경한 거예요. 근데 제 꿈에도 어쨌든 그 백인 남자가 한국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저한테도 소통이 중요한 이슈인가 보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 상황에서 소통의 측면에서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 뭘까?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다른 꿈으로 찾아오겠습니다.